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AWS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웨비나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10시부터 Q&A를 포함해서 11시 반까지 세션을 진행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정민정 어카운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웨비나를 보시는 도중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그 질문을 전체로 답변 드리게 되면 답변은 검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만약 저희가 질문을 해주신 분께만 1대1로 비공개 답변을 해드리면 답변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에서는 5가지 큰 아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뉴 노멀이 되고 있는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왜 AWS를 사용하는지, 그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WS와 시작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IT 리소스를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을 하시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고 쓰시는 웹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WS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드시고 신용카드를 등록하시게 되면 AWS를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매달 초에 그 전달에 사용한 AWS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청구받게 되십니다. 사실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 발전 설비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대에는 플러그를 꼽기만 하면 언제 어디든지 쓴 만큼만 요금을 내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IT 리소스도 이러한 전기나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형태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웹 콘솔을 통해서 쉽게 리소스를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AWS 서비스가 API 콜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등 더 나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말로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IT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죠.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DNS, CDN과 같은 IT 리소스 자원을 클라우드 형태로, 웹 서비스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챗봇, IoT 등이 거론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웨비나를 하면서 원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영상은 아마존에서 지난 1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입니다. 이 아마존 고는 컴퓨팅 비전이나 딥러닝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매장 캐셔를 통해서 결제할 필요 없이 그 장바구니에다가 물건만 담고 바로 나가면은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 되는 무인 매장인데요. 아마존은 이미 이러한 기반 기술들을 AWS 서비스로 퍼블릭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컴퓨터 비전이라고 말씀드린 기술은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는 이름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사물 혹은 안면에 대한 인식과 분석 결과를 제이슨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보고 계신 사진에서는 사람, 소파, 식물과 같은 것을 인식하고 있죠. 저 너무 귀여운 사진 모델은 제 동료의 어여쁜 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셀레브리티 피처가 추가가 돼서 유명인 여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혹은 음란 사진에 대한 분석, 누디티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아가 그 인식된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과 같은 것들이 이 아마존 레코그니션 기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레코그니션을 데이팅 어플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신규 가입한 회원이 업로드한 사진에 대해서 사람인지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여러 명이 있는 사진인지 혹은 선글라스나 스티커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이 아닌지 음란 사진이 아닌지 등에 대한 자동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CCTV 플랫폼
카지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IT 자원,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 없이도 사업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새로 출시한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단편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IT의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단지 서버, 스토리지와 같은 IT 자원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빅데이터 분석, IoT와 같이 자체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고도의 기술들 역시 서비스 형태로 바로 활용이 가능해졌고, 비즈니스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나아가서 AWS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6가지 장점을 흔히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첫 번째로 노 업프런트 코스트, 두 번째로 낮은 TCO 비용, 세 번째로 캐패시티를 예측할 필요가 없음, 네 번째로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짐, 다섯 번째로 속도와 민첩성, 여섯 번째로 글로벌.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 비용에서 가변 비용으로 IT 인프라 비용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IT 인프라를 계약하는 초기 시점에 큰 자본 비용을 투자해서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TCO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가 사용되는 IDC 패턴을 볼 때 크게 4가지 패턴으로 보이는 양상을 알 수 있는데요. 온앤오프,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 저렇게 사용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사용량이 빨리 늘 때 패스트 그로스 패턴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상적으로 가변적인 피크치가 예상되는 패턴이 있겠고, 피크가 예상되지 않는 환경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저 베리어블 픽스라고 해서 저 가변적인 피크에서는 실제로 온프레미스에서 IT 리소스를 한번 구매를 해두시면은 그게 유연하게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즈니스 수요가 인프라를 넘어버리게 되면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사놓은 인프라만큼 서비스가 조달되지 못하면은 서비스가 그만큼 인기가 있지 않다면 자원이 낭비되는 꼴이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사용 패턴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AWS는 이를 낭비 없이 사용해서 TCO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온프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물리 서버 to 가상 서버의 비교가 아니라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TCO 비용 비교를 할 때에는 저런 전력 비용, 항원 항습 비용, 상면 비용, 운영 비용, 절대 무료가 아니죠. 근데 계산을 할 때는 쉽게 간과되고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TCO 비용 비교를 할 때는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간접 비용들입니다. AWS에서는 저런 비용들이 별도로 들지 않는 부분이죠. 이미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라서요. 네, 더 이상 서버 용량을 정교하게 예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죠. 실제로 이제는 필요하신 수요만큼만 인프라를 유연하게 사용하게 되는 데서 예전보다 나은 환경의 호스팅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고객분들께서 저희는 CPU 16코어에 메모리 64기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IDC 사용률을 확인을 해보면은 사실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분들이 사실 실제로 필요한 양은 20밖에 되지 않는데, 처음 인프라를 구매하실 때 3년 후, 5년 후를 내다보고 구매를 하시고 거기다가 내부 버퍼까지 두고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는 비효율적인 사용이 많은 것을 저희는 많이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시고 필요하면은 인스턴스 사양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비용을 낮추고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죠. 또한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셀이라는 게임사를 아시나요?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게임 대박이 나기까지 무수한 실패를 했고, 이 실패를 할 때마다 뭔가 새로이 배우는데 의의를 두고 샴페인으로 자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축하한 거죠. 만약 이곳이 게임을 런칭할 때마다 직접 서버를 구매했다면 이런 창의와 혁신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AWS는 이런 실패의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혁신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화되지 않는 IT 인프라 관리에 더 이상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에는 인프라를 준비하는 환경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품위를 거쳐야 되고 승인을 받으면 구매를 하고 조달하고 배달해서 구성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AWS에서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VM을 띄우는데 수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십 수백 대를 원하는 어느 글로벌 환경에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첩성이야말로 고객분들이 AWS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 예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 공유 스타트업을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요. 이 에어비앤비는 2007년 창업한 이후 10년 만에 30조 원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30조 원. 이는 힐튼 그룹보다 더 큰 가치입니다. 2014년 6월에 1년 만에 1000만 명의 사용자가 늘어서 1500만 명의 사용자가 되었을 때 급격한 사용자 증가에도 AWS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었고요. 누적 숙박객 수가 2500만 명이었을 때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팀은 단 5명이었습니다. 스타트업 특성상 인원 자체가 많을 수가 없었고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를 AWS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급격한 성장을 AWS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었는데, 만약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를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했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네, 다음으로 글로벌 확장이 굉장히 손쉽습니다. 저게 실제로 저희 컨솔 화면을 캡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서울 리전이라고 주황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서울 리전을 선택을 한 건데, 그 외에 미국 동부라든지 서부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에이펙 다른 나라들도 선택을 하시고 인프라를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손쉽게 단 몇 분 안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글로벌 인프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인프라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우선 리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AWS 서비스가 돌아가는 지역으로 복수개의 데이터 센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표시된 16개의 지역에 저희가 리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쪽을 보시면은 작년 1월에 런칭된 서울 리전을 포함해서 베이징, 도쿄, 싱가포르, 그리고 시드니 쪽이 있고요. 그 외에도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남미 쪽의 상파울로 이렇게 위전이 보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전은 정적으로 딱 고정된 것은 아니고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위전은 파리, 그리고 중국 닝샤, 그리고 홍콩, 스톡홀름에 저희가 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저런 위전 내에 복수개의 데이터 센터들을 저희는 어베일러빌리티 존 혹은 가용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위전 내에는 여러 개의 에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에이지들은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가용성의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의 위전을 사용할 때에도 멀티 에이지를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만약에 하나의 에이지에 어떤 이벤트나 아우티지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분리되어 있는 다른 에이지에서는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서비스의 고가용성을 구현하실 수 있고 안정성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76개의 엣지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위 CDN 서버, 그리고 저희 라우트 53 DNS 펍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CDN 서버가 있기 때문에 빠른 퍼포먼스로 글로벌하게 컨텐츠를 배포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작년 1월에 서울 리전이 아까 런칭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CDN 캐시 서버도 서울에만 저희 한국 ICN에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러한 AWS의 다양한 장점과 글로벌 인프라 환경을 바탕으로 AWS는 가트너 매직 쿼드란트 리서치에서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따끈따끈한 2017년 6월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발표가 나면서는 AWS가 가장 성숙한 엔터프라이즈급의 대형 고객이 사용할 만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저희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빠른 혁신을 해온 부분이 컸습니다.
작년에만 이제 저희가 1000여 개가 넘는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신기능이 두세 개씩 출시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AWS 사용하다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저희가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제 주요 기능과 서비스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하는 리인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리인벤트도 이제 11월 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이 발표될지 기대가 되네요. 사실 기대가 됨과 동시에 너무 많은 데서 오는 그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출시해 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2006년부터 AWS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2017년 현재에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의 주요 인프라에서부터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90여 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네트워크 저 아랫단에 있는 글로벌 환경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글로벌 환경 위에 보면은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주요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든지 개발자 도구라든지 보안과 관리를 쉽게 해주는 제어 서비스들이라든지 모바일용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 그 주요 서비스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AWS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서비스 목적과 워크로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만 원하는 만큼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일단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WS는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위해 필요한 이제 빌딩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90여 개를 다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쓸 필요가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가장 먼저 볼 서비스는 아마존 EC2,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상의 가상 서버.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확장되고 축소되는 VM, 가상 서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EC2 가상 서버는 각각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 조합 등이 다른 60여 개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는 것처럼 컴퓨팅에 특화되어 있는 C4와 같은 타입이 있고요.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용으로 R4와 같은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GPU 등의 컴퓨팅에는 저희 G2와 같은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들은 시간당 비용이 다르고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플리케이션 특성과 워크로드에 맞는 적합한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까 이제 C4, M4, R2 이런 식의 인스턴스 그 알파벳과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걸 인스턴스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인스턴스 패밀리도 뒤에 있는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이는 최신 세대고 더 좋은 가성비가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규 세대, 최신 세대를 선택하시면은 성능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모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이전에는 전부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들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스턴스 패밀리는 large, x-large, 2x-large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2배씩 커질 때마다 CPU와 메모리 그리고 비용이 2배씩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대용량 EC2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작은 기준부터 사용해서 추후 스케일아웃 해나가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M4 라지 같은 경우는 이제 2 CPU에 8GB 메모리. 그래서 이제 시간당 0.123불. 그리고 라지보다 이제 한 단계 더 큰 X라지 같은 경우는 라지 2대로 쪼개실 수가 있는 건데 4 CPU에 16GB 메모리. 그리고 시간당 0.246 딱 2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EC2 인스턴스 VM은 세 가지의 과금 옵션을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비용을 내는 이제 온디맨드라고 하는 디폴트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 디폴트 요금제는 인스턴스 타입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AWS 사용량을 이제 1년 혹은 3년에 약정을 하게 되면은 40에서 70%까지 비용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리저브드 인스턴스 약정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를 조금 꾸준하게 사용되는 게 예측이 되신다면은 유저보드 약정을 걸어서 할인을 받으시는 걸 저희가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RI 외에도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재미난 요금제가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EC2 잉여 인스턴스를 경매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스팟 인스턴스도 인스턴스를 원하는 수요 가격과 유효 인스턴스 공급 풀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 컨셉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생명 주기를 사용자분께서 임의로 통제할 수는 없으시고, 그래서 그 대신 온디맨드보다 이제 평균적으로 90% 가까이 저렴합니다. 즉 온디맨드 한 10%만 내시면은 그 스팟 인스턴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미지 렌더링이라든지 빅데이터, HPC 워크로드, 배치 작업, 병렬 계산 등의 사례에 핏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다양한 요금 정책은 AWS의 비용 최적화를 꾀하는 기본이 됩니다. AWS 탄력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서버가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기능인데요. 사용자분이 그 폴리시를 정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거는 패턴이 바로 이제 CPU 사용률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CPU 사용률이 10% 이상, 잠시만요. 네, CPU 사용률이 80% 이상 10분 동안 계속되면 인스턴스 2대를 추가해라. CPU 사용률이 20% 미만으로 5분 동안 지속되면 인스턴스 1개를 제거해라. 이런 폴리시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타임 베이스로도 적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오토스케일링은 무료지만은 오토스케일링에 의해서 그 증가되는 인스턴스가 있다면 그 증가된 인스턴스는 EC2 과금이 적용됩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잘 활용하시면 당연히 EC2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고 그 퍼포먼스도 향상하실 수 있겠죠. 여태까지 EC2와 오토스케일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만큼 서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서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서버라는 제약에 갇혀 있게 됩니다. 사실 서버는 이제 용량에 대한 프로비저닝이라든지 OS라든지 모니터링, 확장성 이런 설계를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서버 없는 아키텍처,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몇 년 전부터 표방하면서 아마존 람다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람다라는 서비스는 이제 서버리스, 서버 없는 이벤트 처리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벤트가 생기면 어떤 함수를 처리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코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은 람다에서 높은 가용성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테면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파일이 떨어지면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보를 람다가 넘겨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떨어지면 이미지 리사이징을 해라. 이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람다는 이제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고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실행 시간에 의해서 과금이 부과되면서 언어는 현재 이제 노드.js와 파이썬 그리고 자바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컴퓨팅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인 S3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저희 많은 이제 AWS 서비스는 S3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S3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로그만 저장해 두시면 AWS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대폭 넓어집니다. 기본적으로 S3는 무제한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고 내구성이 99.999999 해서 9가 11개이고요. 파일을 거의 유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파일을 저장하면은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HTTP URL이 떨어져서 웹사이트 호스팅도 가능한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이제 S3에다가 파일을 저장한 용량만큼의 비용이 청구되는 서비스이고요. 이 S3는 내구성과 가용성에 따라서 클래스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3 스탠다드는 자주 액세스하는 핫 데이터를 저장하는 범용 스토리지인데요. 사실은 모든 데이터가 핫 컨텐츠인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뜨뜻미지근한 컨텐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액세스가 덜 접속하는 데이터를 위해서 S3 Infrequent Access라고 하는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내구성과 퍼포먼스는 S3와 S3IA가 동일하지만 가용성이 아주 약간 낮은 99.9이고 가격이 대신 조금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디오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굉장히 자주 플레이될 거고 공유되고 할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S3 스탠다드 클래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올라온 비디오들은 이제 오래되고 사람들이 덜 찾겠죠. 그때 infrequently access 될 때는 S3 IAA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맨 밑에 있는 서비스는 아마존 글레이시어라고 해서 데이터 백업용 스토리지 서비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테이프 백업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장 비용이 굉장히 낮은 대신에 파일을 리트라이브 이제 불러오는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이전에 S3에다가 1TB의 컨텐츠를 저장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제 S3의 저장 비용은 25.60불. 아마 이제 환율 고려해도 한 월 4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S3 IA나 글레이시어는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S3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와 같은 수명 주기 정책을 활용해서 이제 파일에 대해서 저장 주기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S3에서 30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글레이시어로 이동해라. 그리고 글레이시어에서 1년이 지나면 삭제해라. 이런 룰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S3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EBS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는 EC2, 아까 VM이라고 말씀드렸죠. VM에 어태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 디스크, 외장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이제 한 개의 EBS는 여러 개의 EC2에 붙일 수 없습니다. 대신 한 개의 EC2는 여러 개의 EBS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EBS의 이제 스냅샷을 통해서 백업을 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 S3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존 RDS라고 하는 아마존이 관리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가지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PostgreSQL, 아마존 오로라, 마이스퀄, 마리아DB, 오라클, 그리고 윈도우스 SQL 서버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어베일러빌리티 존, 가용 영역이라는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RDS에서는 멀티에이지라고 하는 다중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클릭만 하시면은 HA 구성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동으로요. 이때 마스터에 장애가 있을 때 슬레이브가 마스터로 승격하면서 엔드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사용자분들은 다만 이런 HA 구성, 기존은 굉장히 어렵게 하셔야 됐던 부분을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하면 돼서 HA 구성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실은 이제 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읽기 패턴이 더 많은데요. 리드 리플리카를 쉽게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RDS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소모적인 백업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과거 이제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폐쇄적이고 또 여러 제한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확대가 됐었는데 AWS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RDBMS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소스 DB도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PostgreSQL이랑 MariaDB도 이제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추가한 이제 엔진들이죠. 근데 아마존 RDS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 저희가 개발한 아마존 오로라라는 서비스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로라 서비스는 저희 AWS 서비스에서 출시한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MySQL 5.6 버전과 완벽하게 호환이 돼서 쿼리를 이제 그대로 변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로라는 기존 MySQL 대비해서 5배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고가용성을 가지고 있고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MySQL 외에도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PostgreSQL 9.6 버전도 지원을 추가했고요. 오로라는 참고로 작년 4월에 서울 이전에 런칭을 했고 국내에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다양하게 아마존 오로라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DB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오로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기능들을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그 구글링을 통해서 DB데이 행사의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RDBMS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 이제 다이나모DB라고 하는 NoSQL도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의 자유와 함께 빅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빅데이터의 80%의 업무가 데이터 분석보다는 이를 전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단지 20%의 시간만 데이터 분석에 정말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AWS는 이런 데이터 처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존 EMR, 이제 관리형 하접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아마존 이제 일라스틱 서치와 같은 검색 서비스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받는 그 아파치 카프카와 유사한 서비스인 아마존 키네시스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BI로 사용하실 수 있는 퀵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아마존 머신러닝이라는 기능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사용자분들이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WS 사용하시면서 이제 인프라 관리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도구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같은 서비스는 AWS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 4가지 필러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AWS 사용하는 패턴에 대해서 비용 최적화, 보안, 성능 향상, 그리고 내결함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료로 일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서포트를 구매를 하시면은 비즈니스 서포트를 구매하시면은 모든 기능 등에 대해서 리포트를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No issue, 그러니까 이슈가 없이 잘 쓰고 있다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시면서 저 부분만 돌려보시면서 예를 들어 시큐리티를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코스트 옵티미제이션, 비용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중간중간 주기적인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마존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AWS 상에서의 모든 API 요청사항 등에 대한 트래킹을 하는 기능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딧을 한다든지 보안성을 강화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라고 하는 서비스는 AWS를 사용하는 리소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WS의 클라우드 환경은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와 표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자체, 그리고 그 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새롭게 규정된 ISO 27017, 27018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많은 법규나 규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보안 통제 기능이 이미 AWS 상에 잘 구현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고객분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법규나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안은 분명히 AWS의 가장 최우선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예전에는 보안이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였다면 요즘은 분명히 보안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WS와 긴밀한 협조하에 보안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업체인 캐피털 원, 그 금융사죠. CIO 분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경험에 따르면 AWS 클라우드 환경이 자체 데이터 센터보다 보안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나사 JPL에서 CTO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만큼 클라우드 AWS의 보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AWS는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해서 벌써 11년째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190여 개국에서 월 100만 명이 넘는 이제 액티브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즐겨 하시고 있는
게임들 대부분이 AWS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넥슨, 넷마블,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게임사들이 AWS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분들도 AWS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 에어비앤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도 직방이라든지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자플래닛, 비트윈 이런 이제 잘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비즈니스의 약진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계속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AWS 사용하고 계시고,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로고의 업체들은 저희가 고객에게 공개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그 허가된 분들만 언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도 AWS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이 로고를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이만큼 고객이 많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부터 스타트업까지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게이밍까지 이런 굉장히 크고 작은 규모의 거의 모든 산업군의 고객분들이 AWS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에서 유한타증권과 같은 금융업계에서도 이미 AWS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쯤 되면 AWS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약간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WS는 기본적으로 계정에 가입만 하시면, 그러니까 계정만 만드시게 되면은 모든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신규 계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AWS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프리티어 리소스가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EC2 서버는 T2 마이크로라고 하는 사양의 서버 한 대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달은 대략 734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저거를 T2 마이크로 한 대를 가지고 이제 풀리 운영을 하셔도 되고 T2 마이크로 두 대를 375시간씩 나눠서 쓰셔도 저 프리티어가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 5가지 서비스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얼마만큼 프리티어로 제공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리티어라고 이제 혼자 사용해 보시라고만 말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외로운 느낌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이제 막막해야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방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와 같은 어카운트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가이드를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 아키텍트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이슈나 문의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서포트 팀이 존재를 하고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도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AWS의 공식 기술 지원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AWS를 보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위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 이벤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트너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국내 컨설팅 파트너사들은 이제 어떤 신규 워크로드나 기존 워크로드,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AWS 환경에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또 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 파트너사 분들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이름들을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메가존, GS네오텍, 베스핀 글로벌, 솔트웨어, NDS, SDS 등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파트너 비즈니스를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AWS 프로젝트를 고민하실 때 보다 쉽게 파트너사를 통해서 AWS에 대한 노하우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POC 테스트 같은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파트너사들과 함께 협력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AWS 플랫폼에서 호스팅을 하거나 AWS 플랫폼과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파트너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테크놀로지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펜타시큐리티라든지 제니퍼라든지 소프트센이라든지 이미 여러분들 그 온프라임 기존 환경에서도 익숙한 솔루션 업체들이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AWS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늘 좀 이제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사실은 그 이 한 장의 엑기스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WS는 2006년부터 11년째 클라우드 사업을 해오면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수가 90여 개가 넘습니다. 현재 고객분들이 저희에게 주시는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환경 또한 아까 이제 말씀드린 16개 위전 그 숫자 외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프라를 추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를 이제 빠르게 해나가면서 저희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기는 바잉 파워로 인한 혜택을 고객분들께 AWS 가격을 61번 낮추는 형태로 혜택을 전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AWS를 둘러싼 파트너사들과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AWS의 기업용 앱스토어인 마켓플레이스에는 3,800여 개의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솔루션도 당연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솔루션 소프트웨어들도 AWS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AWS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자료나 녹화 영상은 나중에 올라올 예정이고 이제부터 Q&A를 주시면은 그거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